안녕하세요. 탑빌딩 중개법인 임양래입니다. 오늘은 임차인에 대한 명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매수자가 건물을 리모델링 하거나 아니면 신축을 하는 밸류업 한다고 하죠. 가치를 상승시키는 이러한 행위를 하려고 그러면 현재 있는 그 임차인들에 대해서 내보내고 새로 건물 짓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이 관계에서 매도인하고 매수인 입장이 좀 대립이 되죠. 쉽게 말하면 서로 임차인 명도를 안 하려고 합니다. 힘든 거는 상대편이 하길 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철저하게 법적인 걸 떠나서 계약이 잘 되기 위한 방법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임차인에 대한 명도는 매도인이 책임 명도라고 하죠. 책임지고 명도해 주는 거가 계약 체결하는 데가 좋습니다. 왜냐 그러면 매수인은 대부분 그걸 원합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바뀌어서 매수인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더 힘들거든요. 매도인이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구체적인 좀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매매 계약 하기 전에 매도인이 임차인한테 해놓으면 좋죠. 근데 하지 않은 상태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계약을 앞두고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시거든요. 건물에 대한 그 건축물 용도는 크게 보면 주택하고 상가는 이제 점포와 사무실 이렇게 합쳐서 상가라고 치면 두 가지라고 일단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주택은 상대적으로 좀 쉽습니다. 우리가 이사 비용을 들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 상가가 문제거든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법적인 걸 말씀드린 대로 떠나서 권리금 여부를 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필요해요. 요즘에 자영업자, 특히나 이 상가 점포 운영하시는 분들이 영업이 안 되죠. 그래서 웬만한 거는 권리금이라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이 접근을 잘못하면 나중에 권리금에다가 본인들이 영업해서 얻을 수 있는 것까지 이제 받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떼를 부리는 경우가 꽤 생기죠. 왜 이러는가 하면 매도인께서 이 건물을 팔았다라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권리금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된다.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러면 그 내놓은 이 건물을 팔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에 물어보시면 상가 권리금은 금방 합니다. 점포당 조금은 다른데요. 뭐 커피숍이라든지 일반 업종이 좀 깔끔한 거는 권리금이 조금 더 높을 수 있고, 음식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권리금이 낮아요. 두 번째로 이제 권리금을 파악이 됐으면 잊지 마셔야 될 게, 본인이 이 건물을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접근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영업 상태를 확인을 하셨으니까 금액 조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권리금이 보통 지역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지만, 사실 적게는 뭐 500부터 2,000, 3,000, 많게는 뭐 5,000 이상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임차인들은 웬만하면 그 정도 비용이면 다 받고 이사를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매도인들께서 겁내하시는 거는 아예 얘기도 안 한 상태에서 앞서 얘기한 대로 이런 임차인 명도를 매수인이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거래하기는 어렵습니다. 첫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역삼동에 지금 현재 오피스텔로 바뀐 그런 건물이 있어요. 그때 상가였었거든요. 2층에 중화요리 전문점이었어요. 10년 임대차 계약으로 치면 약 9년 정도가 지났고 1년이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매수자의 책임 명도 조건으로 매도인이 파셨는데, 그분께서 워낙 적극적이셨어요. 그래서 매도인이 임차인하고 만나서 권리금 좀 조정을 했는데, 처음에 2억 달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6,500까지 합의를 본 겁니다. 거래가는 전체 금액이 205억에 거래가 된 거기 때문에 사실 6천만 원에 대한 권리금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거든요. 이렇듯이 상가를 권리금을 주더라도 거래가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되지 않고요. 임차인들도 웬만하면 돈을 준다 그러면 충분히 점포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하시고요. 좀 특별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 건물이 오시면 1층에 커피점이 있는데, 예전에는 김밥천국 식당이었거든요. 매수인께서 건물을 인수하고 나서 그 다음 건물 외벽, 그 칸막이를 하고 외벽에 대해서 대수원 공사를 그러다 보니까 1층에서는 못 견디고 권리금을 최초에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줄여서 거래가 됐던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래서 그 전에
매도인께서 임차인하고 좀 조정을 해가지고 끝내는 게 좋은데, 필요한 게 있으시면 저희 탑빌딩에 의뢰를 해주시면 명도 전문가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임차인 명도에 대한 거에 대한 걸 좀 설명을 드렸는데, 한 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의 책임 명도가 우선이다. 두 번째로 매도인께서는 임차인들을 상가와 주택으로 나누는데, 주택은 적게는 50만 원부터 많아야 1,200 정도 이사 비용이면 다 됩니다. 그리고 상가인데 상가의 접근법은 권리금에 대한 거를 파악을 하고요. 요즘은 영업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권리금이 거의 원하는 금액에서 절반 이하로 또 가능하다. 그래서 겁내지 마시고 어려운 거는 저희 회사에 문의를 하시면 적극 도와드리겠고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도인이 명도가 책임지는 그러한 물건 위주로 저희가 소개를 잘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임차인 명도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더 좋은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